안녕하세요. 저 HM파마 대표이사 지효셉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그 뉴트릴라이트 현재 대표인 폴 시라랑 이제 여러 연구자들과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야기하면서 거의 5년, 6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마일랩이라는 제품의 미래를 저희는 청사진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리더님들에게 솔직히 다 전달이 되었나라는 생각에 이제 몇 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그 깊이 있는 철학, 우리가 왜 이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10년, 20년간 아메이와 함께 어떤 사업을 꿈꾸길래 이렇게까지 했는가, 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부탁드렸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HM파마는 저하고 이제 저희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둘이서 같이 창업을 했고요. 저희 둘이 같이 교수로 같이 연구를 하던 시기에 같이 창업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 홀자펠 교수님이 대표이사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대표이사를 하고, 현재 홀자펠 교수님 기술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시고요. 전 독일 연방 막스루브너 연구소라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의 연구소 소장을 17년간 역임을 하시고, 독일의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도 하시다가 세계 식품미생물 연합의 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 하면은 사실은 요거 하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의 지너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은 named after Wilhelm 홀자펠, 홀자펠 교수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으며, 이는 미생물 학자이자 계통 분류학자로서 이 학계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미생물에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정의가 있을 정도로, 미생물 학계에서는 사실은 살아있는 분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미생물 가지신 분 몇 분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홀짜필 교수님 왜 한국에 계시냐?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일하는 뭐 CJ부터 뭐 셀트리온, 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종근당 이런 회사들에서도, 아니 그 이분은 우리가 박사할 때 교과서에서만 보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와 계시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건 약간 스포로서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면은, 그 사실은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한동대학교 교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요. 한동대학교라는 곳이 이제 크리스찬 대학이다 보니까 그 홀자펠 교수님이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지금 아드님들도 아프리카 선교사세요. 그 자신은 이제 한국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셔서 한국에 오셔서 현재 사실은 헌신을 하던 과정 중에 이러한 이제 회사까지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사실은 이 홀자펠 교수님이 계시던 막스루브너라는 연구소가, 이 막스루브너가 누구냐 하면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로버트 코크라는 1850년대에 엄청나게 노벨상 받은 이제 독일의 과학자고요.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게 그 탄저균을 분리를 해서 쥐한테 넣어줬더니 쥐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로버트 콕이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그냥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버트 콕이 이 연구를 통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생물이라는 애가 공기와 물 중에 있는데 그게 당신한테 들어가서 아픈 거야 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론을 증명을 해내면서 노벨상을 받고 의학의 시초가 됐던 게 로버트 콕인데요. 그 로버트 코크의 제자가 막스 루브너고, 그 이름을 타서 탄생한 독일의 엄청나게 유명한 연구소의 소장을 17년간 역임을 하셨을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게 놀라운 수준의 그런 독일인 과학자이십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이랑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이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를 가가지고 이제 연구원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면서 홀자펠 교수님의 그런 후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덴마크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제 최우수상 그 과학자상도 여러 번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회사를 하는 이런 영양소의 밑바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창업했고요. 현재 75명 직원이 있고 그중에 42명이 석박 같은 이제 석박사생들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이고요.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누적 투자액은 약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투자를 받아서 사실은 저희 회사 이름과 같이 저희는 이제 미생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2010년대 초반부터 종근당, CJ, 아메이, 코스맥스 여러 회사들의 이제 미생물 자문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본사에 이제 폴 시라나 뭐 이런 분들이랑 2017년에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셀트리온이나 종근당이랑도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술이 사실은 이 마이랩이라는 이 제품의 근간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랑 미생물을 개발을 해봤지만 사실은 뭐 한 1, 2년 연구해서 뚝딱 해서 제품 내놓고 좀 패션이 지나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메이랑은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연구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좀 많이 놀라면서 아 진짜 의약품에다 쓰려고 만든 기술이고 뭐고 일단은 6년 7년 그냥 무작정 돈 들이부어서 일단 최고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배우면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예요. 미생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항생제 세게 놔주는 병원 찾아다니셨거든요. 이제 감기 빨리 떨어지라고. 그때는 미생물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분유 판매 기록이에요. 파란색이 일반 분유고 요 회색이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분유인데요. 뭐 저도 이제 애들 키우면서 노발락 뭐 이런 거 미생물 들어간 분유 많이 사 먹였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는 점점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분유의 판매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미생물은 무조건 죽이는 거에서 이제는 엄마가 자기의 신생아한테 미생물을 억지로 먹일 정도로 미생물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역의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시프트의 변화 중에 하나 이게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연구자 교수들 사이에서는 논문의 이 임팩트 팩터가 엄청 중요한데 전 세계 최고 레벨의 임팩트 팩터예요. 176점.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하다라는 네이처지가 한 40점 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내는 저널들이 한 임팩트 팩터 4 정도 되는데요. 176짜리 저널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미생물과 항생제와 비만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 연구에서 확실히 정의를 내린 거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일 때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훼손이 되게 되면은 5세가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유의적으로 비만이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검증이 된 게 쥐한테 로우도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제 저용량의 이제 항생제를 줬을 때 쥐들의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쥐들이 비만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런 연구 그리고 이제 요 비만인 뒤에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또 이식해도 또 비만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훼손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거부감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미생물이 많아요. 저희 장에 한 1에서 2kg 정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 걸려서 설사하고 나면 한 1, 2kg 빠지거든요. 미생물이 다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몰랐던 잊혀진 장기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미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 이미 뭐 과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질병들만 하더라도 우울증, 불안증, 인지기능, 파킨슨, 자폐, 폐쇄성 폐질환, 아토피, 뭐 뇌졸중, 동맥경화, 고혈압, 크론병, C. 디피실리 감염증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들이 이미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우울증 치료제로 저희가 최근에 미국 FDA 임상 2상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아산병원과 함께 정부로부터 60억짜리 저희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미생물로 된
미생물로 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요 불치병이었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감염증, 이게 잘은 모르시겠지만 걸리면은 약이 없어서 다 돌아가시는 불치병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미생물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미생물로 이루어진 치료제가. 그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들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인 빌 마리스가 2015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할 정도로, 빌 게이츠도 얘기했죠. 세계를 바꾸는 3대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뭐 마이크로바이옴에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1 빌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이번 연도 말에 예타가 끝나는데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려고 마이크로바이옴에다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죠. 이게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됐다는 게 저는 사실은 제일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와서 정부 차원에서 돈을 이렇게 넣고 있는 와중에, 마이크로바이옴, 저희가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던 기술을 가지고 제품이 이미 나왔다는 게 저도 상당히 놀랍게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2006년도 논문입니다. 아주 초창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얼마나 신생 학문이냐면은, 사람의 유전자를 이용한 제품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유전자 연구는 198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40년 정도 연구 결과가 쌓이고 나서 이제서야 DTC라든지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초창기 연구들은 거의 뭐 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게 2006년에 유명하죠. 뚱보균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봤더니 비만인 사람, 오베시티,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 간의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완전히 다르더라. 되게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비만인 사람들을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 리스트릭션, 탄수화물 억제를 하든지 지방 섭취 억제를 해가지고 52주 동안 살을 뺐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마른 사람처럼 변해가더라. 라는 연구가 2006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면서, 야,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라는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니컬한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살이 쪄서 변한 거야? 아니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살이 쪘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살이 쪄가지고 변한 걸 수도 있잖아. 라는 과학자들이 무척 많았는데, 그로부터 7년간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놓고 봤더니, 일란성 쌍둥이라 하면 이들의 유전자가 100% 동일한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 백그라운드 유전자가 100%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만인 거는 그 사람의 유전자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일 것 같다 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빼가지고 묵은지에다 이식을 해줬더니, 뚱뚱한 사람 마이크로바이옴 이식받은 지는 진짜로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마이크로바이옴 이식받은 지는 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냥 비만이 돼서 바뀐 게 아니라 이 미생물을 이식을 해줘서 비만이 될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구나 라는 연구의 결과가 나온 지 채 10년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신생 학문입니다. 거기다 이제 또 재밌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마이랩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중요하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SCFA,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 단체지방산의 지표를 나타내거든요.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콜라를 먹으면은 콜라 안에 있는 설탕이 저희 혈액을 돌아다니잖아요. 몸에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 어딘가로 가야 돼요. 이 설탕이 우리의 근육이나 간으로 가면은 너무 좋죠. 근육도 커지고 간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가 제일 싫은 게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지방이 왜 그 설탕이 지방으로 가냐는 거죠. 지방으로 가서 쌓이면은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설탕이 돌아다니는데, 오케이, 내가 이번엔 근육으로 보내야겠어. 아니야, 지방으로 갖다 쌓아야겠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단세지방산 양이 많으면은 근육이랑 간으로 가요.
단세지방산의 양이 적으면은 지방으로 가서 그 부작용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성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대사체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다른 것들, 사람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막 갓 태어난 면역세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면역세포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을 때 생기는 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거든요. 갑자기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에 있는 관절을 공격한다든지 이게 류마토이디스, 아르트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 면역세포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면역세포를 교육을 담당하는 게 누구냐? 미생물이에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야, 바깥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야, 이런 것들이 니들이 공격해야 되는 적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미생물들이 제공을 하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새로 태어나면은 장 주변에 다 모여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군대처럼 군인으로 양성이 되면은 그때 우리 몸으로 이제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교육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뭐를 봤냐 하면은, 우리가 이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면역항암제라고, 안티피디언이라고, 이뮤노 체크포인트라고 상당히 유명한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가 문제가 엄청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70%밖에 약발이 안 들어요. 70%는 약발이 듣는데 30%는 약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약발이 도대체 왜 안 듣지? 라고 해서 약발이 항암제에 약발이 듣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하고 안 듣는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한 다음에 암을 넣어줬더니 약발 듣는 사람의 똥 이식받은지는 약발이 듣는데 약발 안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지는 약발이 안 듣는 거죠. 이런 면역 항암제의 역할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이런 연구 결과들이 2017년에 나왔고 이거는 작년에 이 쥐를 이용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도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약발 받는 사람의 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항암제 약발을 안 받던 사람인데 똥을 이식받았더니 약발이 다시 듣는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작년에 나왔을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면역 형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깊어지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이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논문이었어요. 이것도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사람의 허리 둘레가 얼마나 될 거냐, 이 사람의 BMI가 얼마나 될 거냐, 공복 혈당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할 때 어떤 정보를 넣어주면 더 정확하냐,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넣었을 때 예측이 더 정확하냐, 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넣어줬을 때 예측이 더 정확하냐 봤더니 이 초록색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고 파란색이 유전자 정보거든요. 허리둘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허리둘레를 결정하는 거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죠. 유전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BMI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거의 다 좌지우지해요. 그 사람의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당뇨의 지표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만성질환의 핵심 요소구나 라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밌는 연구예요. 이게 그 보스턴 마라톤을 모티브로 한 연구인데요. 보스턴에서 되게 유명한 매해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이라는 게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을 뛰고 나서 엄청 잘 뛰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똥을 분석을 해서 마라톤을 뛰기 전이랑 마라톤을 뛴 다음에 혹시 엄청나게 늘어난 미생물이 있나 봤더니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로넬라를 쥐한테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 베일로넬라라는 애는 뭐를 하냐면은 근육에 있는 락테이트, 젖산. 저희가 이제 운동을 많이 25센트 라이드 같은 거 뛰시면은 근육에 젖산이 막 쌓이면서 근육이 쑤시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은 그 젖산을 뽑아 먹어서 그 젖산을 가지고 프로피오네이트라는 걸로 바꾸면서 얘가 먹고 사는 애인데 프로피오네이트는 뭐냐? 근육의 에너지로 쓰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피로 물질을 뽑아다가 근육의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주면서 쥐가 트레드밀을 훨씬 더 잘 뛰는 거예요. 이런 미생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저희도 이제 생물공학 연구원이랑 최근에 이 베일로넬라를 키워가지고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균주를 저희가 개발해서 드리면은 아마 아이들 이제 운동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죠. 이제 그 스포츠 슈퍼키드로 키우는데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겉브레인 엑시스 요즘에 엄청 핫하죠. 뇌 기능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고요.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이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 조금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어린이 IQ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장 건강이 뇌 건강 맞다라는 이거 기사들도 많거든요. 이미 연구들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좋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좋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사람 장 안에 있는 200개, 300개의 다른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미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년 동안 2,200억 원을 투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요 논문이 그 결과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자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컨소시움이라는 저자명으로 이 논문을 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핵심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구자들이 이거를 보고 사실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장 안에 유산균이 많은 거다. 아, 이러면 쉬워요. 유산균 그냥 먹으면 돼.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장내 비피도박테리아가 많은 거다. 이러면은 비피도박테리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다양성이 높은 거다라고 하니까 솔루션이 불가능해요. 이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는 하나의 제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낼 방법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가 무척이나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은 약발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타이레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모두가 다 약발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마다 0.1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은 프로스타글란딘 패스웨이라는 아주 그런 특징적인 유전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타이레놀 하나 가지고 약발 안 듣는 사람이 없는 게 의약품 개발의 핵심인데 그거는 왜냐? 사람들마다 유전자가 0.12%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뭐가 문제냐면 이 논문에서 나오는 거 모노지고틱 트윈스 심지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 차이가 30% 이상씩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모두의 다양성을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절이 변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한 번 물려받아서 태어나면 평생 안 변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 맞춤형으로 주기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맞춰서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은 다양성을 올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 결과를 보고 상당히 패닉을 했어요. 이 결과만 나오면은 전부 다 치료제 개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치료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춤형이 아니면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거죠. 다양성에 대해서 논문이 많아요.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아주 대표적으로 비만인과 마른 사람 보면 다양성이 비만인은 다양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마른 사람은 다양성이 높아요. 이거는 뭐 너무 잘 알려진 연구 결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이들 IQ가 높습니다. 이거 다양성만 높여주면 좋겠는데 다양성을 높여줄 솔루션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아이랩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상으로 검증된 다양성을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메이의 마이랩 하나밖에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양성이 높으면 아이들 IQ도 높아집니다. 이 논문도 이것도 몇 년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된 논문인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비타민 D 흡수가 증가하면서 뼈가 훨씬 더 잘 성장한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뼈 성장의 핵심이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이런 논문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그래 우리가 뭔가 그래서 이제 이게
뉴트릴라이트의 폴 시라가 저희의 피마스라는 시스템을 보고 반한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으면은 맞춤형으로 다양성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 시라가 오케이 서로 우리 쌍방 독점 맺자 해가지고 저희 아메이랑 지금 20년짜리 독점 계약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마스를 이용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은 아메이에밖에 없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올리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마이랩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조금 이것만 해도 1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람 한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A, B, C, D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데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똥 상태로 가지고 와서 이 안에다가 복제를 합니다. A라는 마이크로바이옴, B라는 마이크로바이옴, C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를 복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의 프로바이오틱스 6개를 미리 넣어봅니다. 미리 넣어보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내 미생물들은 내가 사람 장에 다시 들어왔네? 라는 착각을 일으킨 상태로 A 1번 피마스 1번부터 6번까지 마이크로바이옴 1, 2, 6 제품을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미리 먹어보고 그럼 저희는 보면 돼요. A라는 사람은 3번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갔을 때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구나. 엄마는 6번을 먹어야지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게 다양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피마스라는 기술과 마이랩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이랩은 뭐 옛날에 뭐 PBO라든지 뭐 퍼펙이라든지 이렇게 뭐 설문 조금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뭐 유형이 이러니까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장을 그대로 복제를 따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미리 물질을 넣어보고 그 옛날 무슨 그 아일랜드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죠. 사람을 대신해서 복제 인간들이 실험을 대신 하고 있는 이 저희 실험실 안에서 여러분들 똥이 오면은 복제로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먹으면 가장 좋을지 저희는 이미 결과를 보고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일한 제품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6개 제품 셀렉트 하는 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40개 이상의 미생물의 조합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제일 많이 조절할 수 있는 게 뭔가 6개까지 추리기까지도 연구를 엄청나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2017년도부터 아메이 글로벌이랑 소통 시작해서 이 기술 실사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얼마나 까다롭게 보던지 저희 미국 2번 날아가고 중국 2번 날아가고 아메이 본사에서 한국 무지기수로 날아오고 이러면서 계속 기술 실사 밟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실사 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에서 저희 회사에 지분 투자하고 쌍방 계약 독점 계약 완료하고 테스트 마케팅하고 실제 제품 출시하기까지 5년이 넘어걸 제품 개발만 5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폴시라가 괜찮다. 우리는 1, 2년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품 한 번 만들면은 1, 20년 팔기 때문에 5년 정도 투자해도 돼라고 해서 진짜 믿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했고요. 실제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1년 5월에 테스트 마케팅 300분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실제로 장내 미생물 셰넌 인덱스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정말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 논문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0.05 정도 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마이너스 로그 16이라는 건 뭐냐면 0하고 0이 16개라는 거예요. 0이 16개 이만큼의 유의차를 가지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 실제 판매 기록입니다. 실제 판매를 함에 있어서도 실제 그 첫 번째 근데 지금 재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저저번 달에 이 결과를 냈는데 그때 한 140분 정도가 두 번째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엄청나게 유의적으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증가를 했어요. 고객분들에게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탕을 근육으로 보내냐 지방으로 보내냐라고 하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실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에서도 여기는 0.0 10개죠. 마이너스 10 로그.
엄청나게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고 실제로 저희 140분 여기는 숫자가 좀 적어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의차가 좀 적게 나오는데 그래도 실제 고객분들이 실제 1차, 2차 테스트를 했을 때도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메이 고객 80% 이상이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봤을 때 80% 이상이 무상향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 단세 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 배변 만족도, 복통, 가스 여러 지표들이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저는 도대체 다양성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20%가 좀 안 되시거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 넘는 분들이 다 증가를 하는데 20%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증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유지만 돼도 다행이에요.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논문들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인스턴트 식품 섭취했을 때 작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인스턴트 식품 섭취에 따른 장내미생물의 디스비오시스 얼마나 파괴가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인공감미료, 유화제, 특히나 방부제. 이 방부제가 뭐냐면은 식품 안에다가 균 못 자라게 하려고 넣는 물질이에요. 방부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식빵을 식탁에다가 일주일을 꺼내놔도 애들이 곰팡이가 안 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부제가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균을 죽이려고 만든 물질을 저희가 매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장내 미생물은 엄청나게 붕괴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인스턴트 식품 섭취라든지. 여기 논문에 있다시피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놀랍겠지만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부프로핀, 해열 진통제도 장내 미생물을 붕괴시킨다고 이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의약품 저희 맨날 뭐 어쩔 수 없이 먹지만 당뇨약, 진통제, 고지혈증 치료제, 정신과 약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 훼손하는 물질들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저희가 마이랩을 하면서 19,000명의 데이터 저희가 아미와 함께 자체적으로 모은 데이터인데요. 술도 일단 엄청 문제예요. 이게 이제 1번이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술 드시는 거고 여기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을 드시는 건데요. 술을 드시면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알코올로 균을 죽이는데 그 알코올을 매일 장에다 집어넣으면은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장내미생물이 움직이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이거는 재작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코비드 19 감염되면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비드 19 백신만 맞아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훼손됐을 때 비만, 인지능, IQ, 근육 증가 전부 다 안 좋아지는데 현대인은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은 매일같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랩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연구자들이 저런 아마존이나 이런데 현대 문명이 닿지 않은 데 가가지고 장내미생물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다양성이 높다고 해요. 그만큼 이게 그 얼마나 이 현대를 살면서 이 도심에 살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해열진 통제를 먹으며 혈압약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사는 사람들에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뚝딱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이랩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 확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희 이미 50억 이상 투자해서 지난 5년간 가스 센서, 변기 부착형 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변이 너무 어려우시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체변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모이면은 지금 변기 부착형 센서로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저희가 체변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은 다 체변하고 있을 때 아메이 혼자 가스 센서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사실은 기술의 발전 정도가 타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앱 개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AI를 통해서 데일리 점수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솔루션을 섭취함에 따라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앱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앱이 개발되게 되면 저희가 뭐를 하고자 하냐 하면은 이게 22만 원 내고 한 번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저희가 논문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근육 건강. 그러면 이제 저희가 띠링 하고 푸시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아, 새로운 논문에 대해서 새로운 논문이 나와서 고객님의 근육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근육 건강 점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푸시 알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보내드리는 체계로 만들어 가려고 현재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 연말이면 일단은 프로토타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완전 개봉박두인데요. 저희가 폴 시라랑 아메이 글로벌이랑 처음부터 꿈꾸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다양성이 증가되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은지랑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지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약 좀 주고 항생제 조금 먹이면은 다양성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딱 놓고 얘네한테 똑같이 더블 X를 먹여요. 더블 X를 먹여봤더니 다양성이 높은지는 더블 X를 먹었을 때 면역력이 다양성이 낮은 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먹느냐, 다양성이 떨어진 상태에 먹느냐에 따라서 생체 활용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신기한 거는 25센트 라이드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양성 높으면 똑같은 양 운동해도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양성이 낮으면 운동을 해도 안 빠져요. 체지방이 안 떨어지는 건데 다양성이 높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똑같이 오메가3 먹는데 오메가3에 따른 혈중지질 감소량이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세로라씨를 똑같이 먹는데 다양성이 높은 지에서는 혈중 항산화능이 얘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생각했던 이게 폴시라와 뉴트리라이트와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이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이라는 철학은 뭐냐면은 아미의 모든 제품을 전부 다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이거 다 아메이 제품이랑만 지금 피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아메이에서 원하는 거 한두 개만 뽑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이랩으로 일단 바닥을 깔아놓고 나면 다양성을 높여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아메이 제품의 생체 활용률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20, 30%씩 전부 다 증가를, 전부 다 버프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가 아메이랑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고 개봉 박두입니다. 9월 정도에 실험이 다 끝납니다. 저희가 한 9월 좀 지나서는 교육 자료로 배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상당히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아메이의 모든 전 제품에 올리원이라는 개념. 아메이는 배러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X처럼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른 데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거를 아메이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엄청난 버프를 주는 올리원 제품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개발하고자 6, 7년을 저희가 쏟아부은 거지 뭐 그냥 하나 만들려고 저희가 해온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꿈꾸는 미래, 아메이와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사슬 구조라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 사슬 구조 내에서 아메이가 정의가 되는 거는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통적 구조 안에서는 이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변화가 있는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가치 사슬 구조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4차 산업은 원료 제조 마케팅 판매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거든요. 이 가치 사슬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제가 보는 아메이는 뭐냐면 새로운 4차 산업 가치 사슬 구조 내에서 아메이의 새로운 정의는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휴먼 인터랙티브 퍼스널라이즈드 컴퍼니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구조로 저희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시가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테슬라라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자동차에 대한 자랑을 하지는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율주행 하나밖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자동차가 좋다고 얘기하는 순간 테슬라는 현대나 포드나 도요타와 같은 제조업 회사가 되고 말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그 가치 사슬 구조 내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거를 다 먹어버리는 플랫폼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 모빌리티라는 운송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GDP의 15%를 이 운송, 내가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기차도 타고 주차하면서 주차비도 내고 파킹락 같은 것들, 이게 다 모빌리티라는 이 플랫폼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혼자 다 먹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를 여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 수도꼭지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풀어버리는 순간 택시도 일론 머스크 거, 버스도 일론 머스크 거, 기차도 일론 머스크 거, 파킹락도 다 일론 머스크 거예요. 자율주행만 풀어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미쳐가지고 전 세계 무선 인터넷을 자기가 다 먹어. 왜냐면 무선 인터넷이 있어야지 자율주행이 되니까. 전 세계 무선 인터넷을 먹으려고 스타링크라고 우주선을 띄워요. 전 세계 무선 인터넷을 다 가져오려고. 그 정도로 미친 짓을 할 정도로 산업의 생태계는 이 전통적인 가치 사슬 구조는 이미 깨졌고 플랫폼이라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에는 돈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 바이오 플랫폼을 저희가 먹어오는 힘은 뭘까요? 그 힘은 거기는 데이터베이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돈을 쓰거든요. 바이오 플랫폼의 수도꼭지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혹시 5년 뒤에 아플까봐 건강검진을 받고 5년 뒤에 아플까봐 뭐를 사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려움을 풀어주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모으기 시작하면은 그게 MA의 새로운 정의의 시작이에요. 휴먼 인터랙티브 퍼스널라이즈드 컴퍼니라는 새로운 정의의 시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메이랑 함께 지난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저희 아메이와 저희 HM 파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2만 1,000을 넘어갔거든요. 다 이제 리더님들과 고객분들이 마이랩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의 규모가 한국식품연구원이 3년간 연구한 3,300대인데,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구조 가장 큰 게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서 2만 5천 대 정도 데이터베이스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인데 아메이 사업 1년 만에 전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이랑 미국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메이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모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바이오 플랫폼을 전부 다 먹어가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이 가치 사슬 구조를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아메이는 정말 그 휴먼 인터랙티브 퍼스널라이즈의 최강자 컴퍼니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뉴트리라이트와 꿈꿨던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아메이 앞으로 10년에 가는 길을 저희가 꿈꿔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보시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좋은 재검사 주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논문들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볼 때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게
변화의 주기를 가져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완전 생뚱맞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야지, 아, 예전부터 이렇게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트래킹을 하면서, 아, 나는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지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프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뭐야, 이게 나였어? 이거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이런 결과들이 도출될까 봐 저희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이라는 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몇 번 정도 하시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 주기가 다릅니다. 아,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겠네. 아, 6개월에 한 번 했더니 거의 변화가 없구나. 나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가 나에게 맞는 주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올리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있거든요. 하버드의 문영미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디퍼런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제품은 세 종류가 있다. 베러 원이 있고 베스트 원이 있고 올리 원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은 베러 베스트가 통해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자기네가 베러하다라는 거를 좀 좋은 표현을 한 게 초격차. 정말 우리가 진짜 베러하다라는 거를 이제 초격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 포드가 아무리 먼저 시작했어도 도요타가 나올 수 있고 현대가 나올 수 있는 게 전통 가치 사슬 구조의 산업이었어요. 근데 아마 보시면은 플랫폼 산업은 올리원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저희 이제 그 경영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WTA라고 부르거든요. Winner takes all, winner takes all. 이게 이 산업의 엄청나게 큰 무서움이에요. 카카오톡 보세요. 어, 플랫폼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아무도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 넣어놓은 데이터들 때문에 플랫폼은 카카오톡이 나와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라인을 아무리 깔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플랫폼 산업의 무서움이에요. 바이오 플랫폼은 더 무서워요. 고객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바이오 플랫폼에다 한 3년 정도 자기의 데이터를 넣어버리고 나면은 영영 떠나지 못합니다.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일일이 길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바이오 플랫폼은 락인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이 플랫폼 산업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의 이런 올리원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올리원 제품, 플랫폼 제품을 한번 깔기 시작하면은 베러 베스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이 카카오톡이 한번 나와버리면 라인이 절대 깔릴 수 없듯이 이 마일랩이라는 플랫폼이 3년 이상 추적이 시작되면은 뭐 애텀이든 뭐 어느 회사의 제품도 사실은 범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여기에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마일랩의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품이 고도화된다는 거거든요. 저희 제품이 2, 3년 먼저 시작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뭐 애텀이나 이런 데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쪼무레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아메이는 이미 가스 센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뭐 채변지에 채변해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 3,000개에다 비교해가지고 뭐 저희 처음 시작했던 거를 그들은 2, 3년 뒤에나 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누가 봐도 아메이 제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기에다 저희는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면은 남들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플랫폼 산업의 무서움입니다. WTA 올리원 제품을 했을 때 엄청난 파워거든요. 이런 저희는 이제 아메이랑 이런 꿈을 꾸고 상당히 빨리 시작했어요. 이런 저희의 비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너무 리더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기 수아님 그 질문 주신 건데, 어, 저희가 지금 2001이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우울증 치료제가 이제 미국에서 FDA 임상 2상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기존의 SSRI라고 하죠. 그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하는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약발이 안 들어요. 요즘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이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런데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게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연구에 따르면은 이 기존의 전통 의약품이 듣지 않는 이유가 뇌 신경염증 때문이에요. 뉴로인플라메이션 때문인데 저희 2001 미생물이 할 수 있는 게 이 뉴로인플라메이션을 저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 우울증에 있어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좀 높게 유지를 하는 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서울대 병원이랑 우울증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 아이 자폐, 인지, 성장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공황장애 쪽 시료들도 분변 시료들도 많이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양성 높이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생후 몇 개월부터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메이랑 함께 키즈용 제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키즈용 제품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금 깊어지면서 좀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의 면역 체계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변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소넨버그 교수가 만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기로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그 부분은 아이들이 산이나 그런 자연에서 놀고 들어오면은 손을 안 닦아도 된다라는 룰이 있을 정도로 이 저희의 면역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을 조우를 하면서 얘는 괜찮은 거야. 얘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돼. 이런 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야. 이런 거를 저희 면역 세포 톨러런스라고 하거든요. 계속 배워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주 조그만 것만 들어도 면역 세포들이 패닉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천식이에요. 패닉을 하면서 아토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뭐 진먼지 진드기에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이 그 면역 세포가 지저분한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먼지 진드기만 봐도 그냥 막 패닉을 해가지고 기도에 막 면역 세포들이 몰려들면서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피부에 발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민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4살, 5살이 갈 때까지는 엄마의 피를 같이 공유했을 때 엄마의 면역세포가 뒤에서 받쳐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외부에 있는 미생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1, 2개월 주기로 정신없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객분들이 너무 당황하실까 봐 그래요. 야, 이게 뭐야? 저번 달에 했을 때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또 이렇게까지 바뀌었어? 이렇게까지 바뀌었어? 이런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마일랩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고 항생제 투여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섭취는 일단은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일단 항생제를 드시면은 장내미생물이 초토화가 나기 때문에 저희 집도 저희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 어쩔 수 없이 항생제 먹으면은 온갖 프로바이오틱스 다 까서 요구르트에다 막 타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씩 엄청나게 먹여요. 그러니까 그 장내 미생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청나게 보충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항생제 드실 때 약간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바실러스 계열의 약간의 그런 상당히 이제 좀 그런 미생물들의 집합체를 먹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왜냐하면은 그런 데는 이제 바실러스 계열이라든지 대장균 계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언스테이블하지만 이제 데어리 프로덕트에 있는 거 유산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항생제를 섭취할 때는 진짜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예, 항암 중에도 요거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시는 거는 가능하고요. 해가지고 그런 항암이라든지 이런 약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시면은 면역 원성 자체를 올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회성 뭐 학습장애 인지능 쪽 저희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했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쥐들한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디스토션을 시켜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변형을 가한 다음에 노블 오브젝티브 리코그니션 테스트라고 인지능 검사를 해보면은 인지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아까 그 임상 시험 결과도 임상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이들의 IQ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이 스테이블하지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게 이번 검사했을 때 다음 검사했을 때 획가닥 변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일단 높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이랩 검사 일단 현재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중학생부터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피팅이 상당히 잘 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메이랑 함께 아이용을 출시를 하는데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피팅이 잘 되게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들도 하는 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스턴트 먹고 고도 비만인데 다양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장내 생물이 상당히 빠른 주기로 변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과지를 저희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이 높다는 게 좋은 균들로만 다양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봤던 공황장애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엄청 높은데 균의 구성이 안 좋은 애들로만 엄청나게 다양성이 높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과지를 아무래도 조금 쉽게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사이언티픽하게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한 90%의 그 고객분들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고도 비만이고 인스턴트 먹는데 다양성이 높다. 이거는 검사를 왠지 주기적으로 해보시면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린 케이스일 경우가 높거든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그 중학생 가면서 이제 14세 넘어가기 전까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해서 변해가지고 우리의 몸의 면역세포가 이 세상에는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과민성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는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어린 시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를 하라고 쉽게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흡사 제품의 안정성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성인분들인데 다양성이 좀 낮거나 항생제를 드셨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좀 많이 보여져요.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미생물이 한번 헷가닥 다 날아가 버리면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외부에서 음식 먹은 게 막 뭐 발효식품 좀 먹으면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보였다가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가 설사 한 번 하면 다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쭉 올라왔다가 다 없어졌다가 이게 스테빌리티가 되게 낮은 현상들을 저희가 자주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장애인도 인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인지라는 거는 여러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전자도 영향을 받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하버드대 존 레이티 교수님이라는 분이랑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 운동화를 신은데라는 책을 쓰신 분.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뇌가 건강해진다라는 첫 번째 가설을 내셨던 하버드 의대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분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것도 뇌 기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는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섭취를 하시고 변비가 생기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변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설문지를 받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배변 습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가 봐도 이분은 변비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난 너무 건강하다라고 하시는 설문상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분은 되게 건강하신데? 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건강하신데 스스로는 저는 완전 악성 변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배변 습관, 그러니까 서로 솔직히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너 일주일에 똥 몇 번 싸? 뭐, 너 똥 모양이 이런 얘기 서로 안 하다 보니까 이 배변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셨다는 게 정말 악성 변비로 갔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피마스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피팅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비드 인펙션이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섭취라든지 너무 반복적인 이런 그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거의 섭취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붕괴가 됐을 때 그런 때에 순식간에 저희가 먹은 이제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이제 수도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갑자기 생성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 그런 순간에 저희의 마이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피팅이 조금 잘못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신다든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일리 검사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들어가는 거를 현재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예. 질문이 많으신데, 시간이 저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 오늘 너무 멋지게 강의를 해주시고, 정말 마지막에 아메이와 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서 예, 저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해주셔서 예, 지금 당장 사업 설명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하러 가고 싶을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열정이 뜨거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리더님들 그러시죠. 대표님께 너무 멋지게 큰 박수, 멋진 강의 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7월 15일 날 뵙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쵸? 예, 7월 맞습니다. 15일 대구로 날 저 가기로 했습니다. 예, 네, 7월 15일 날 저희 SP상 무빙업 세미나에 대표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해서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 이글드림 그룹의 리더님들께 멋진 열정과 멋진 강의와 그리고 확신 그리고 비전까지 제시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